자, 문제 9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발법령상 동의자 수 산정 기준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개발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개발계획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받아야 한다. 1번 지문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니까 누가 아니다? 국가하고 지자체가 아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숫자 절대 함정 안 쓰니까 뭘 보라고요? 와냐 또는이냐 이거 찾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 받는다. 1번은 O. 2번 위일의 경우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그래야죠. 포함. 3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는다. 이거 포인트는 면적 3분의 2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다?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4번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경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또 똑같죠? 와 맞고요. 5번 위 사의 경우 동의자 산정 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해당 토지 소유자 본다. 이건 아니죠. 구분 소유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래야죠. 하나의 토지를 공유할 때는 대표 공유자 한 명. 하나의 토지를 공유할 때는 대표 공유자 한 명. 집합 건물로서 공유할 때는 구분 소유자별로 한 명 이래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97번입니다. 토지개발법령상 토지상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상한 채권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 등의 매수득임의 일부 지급하여서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을 상환한 채권을 말한다. 맞죠? 자, 첫 번째 원할 때 일부 지급하여서 토지 건물 상환한 채권, 토지상한 채권 맞습니다. 2번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다 읽지 말고 얼마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이거 찾는 것이지 뒤에 주절 이런 거 읽지 말아요.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얼마?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다. 맞는 편이죠. 3번 토지상한 채권은 기명식 증권이다. 기명, 무기명 규모는 자동 기명입니다. 기명. 4번 토지상한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할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에 질권 설정된 사실만 표시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 좀 웃기는 얘기죠. 토지상한 채권의 이것은 기명증권입니다. 양도가 자유롭죠. 양도는 자유거든요. 그러면 취득자는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기명증권이니까 내 이름이 안 나온다고 내가 샀지만은 어쩐다고 빨리 발행해서 가서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을 쓰고 증권에도 주소 성명을 써야만 자기 거라고 권리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토지상한 채권에다 질권 설정의 말은 내가 담보로 받았어요. 담보로 받은 나는 질권자는 이거를 내가 담보로 잡았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담보로 잡은 건지 아니면 훔쳐온 건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얘기요. 그래서 발행회사가 뭐 원부에다가 이 질권자 담보 잡은 내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도 어쩐다 이 증권은 질권 설정된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발행자는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데 다시 볼게요. 토지상한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할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부에 기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채권에 질권 설정된 사실만 표시하면 그거 대항력 없습니다. 원부에 주소 성명 기재해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토지상한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중간말 다 필요가 없어요. 이자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이자율 발행자. 그래서 97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98번 환지 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 정하거나 환지 대상 제외할 수 있다. 맞죠? 면적이 작으면 늘려줄 수도 있고 아예 제외할 수도 있고 1번 맞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의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동의 받지 아니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야, 동의 신청한 환지부지정 시행자가 땅 줄까요? 주지 마세요. 안 주려고 하는데 그 토지에 임차권자 있으면 임차권자도 같이 동의를 해야 안 준다고.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3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환지 목적인 토지에 관하면서 시행자의 처분에 권한 있는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토지 공유지분 부여할 수 있다. 엉터리죠. 입체한지 아닙니까? 입체한지. 입체 환지 첫 번째 포인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체한자입니다.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기 작성할 때 지정권 인가받는다. 4번 지문 놓치면 여러분 꽈락 못 면해요. 개발법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개발법 지정권자. 환지기의 인가권자는 누구래요? 특도시행구. 또 도시개발 채권 발행 승인권자는 누구? 행정자치부 장관. 그러니까 두 명을 기회해야 된다고. 도시개발법 그러면 누굴 민다?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아닌 애가 두 명 있다고. 환지기의 인가권자는 누구고? 특도시행구. 도시개발 채권 발행에 대한 승인권자는 누구고? 행정자치부 장관. 그 두 개를 놓치면 안 되죠. 그것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비에 심의를 받은 후 감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심의가 먼저요? 평가가 먼저요?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받은 후에 평가하냐? 말도 안 되지. 평가하고 심의한다. 그거죠.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문제 99번. 도정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정비사업 옳은 겁니다. 1번.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정비구역 지정이 필수적이지만 재건축은 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로주택은 정비구역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가로구역에 사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필수적이다 그러면 X. 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은 3만 이상. 너무 크죠? 얼마요? 만 미만. 가로구역 도로 돌성 일단의 구역인데 면적 얼마다? 만 미만이다. 통과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노후 불량 건물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다.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이다. 그 조건이 있어야 되고. 3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 다세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계량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간단하죠. 주거환경 관리 그러면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으면 맞다고 해야죠. 3번은 오고.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엉터리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어디입니까? 상업공업 도시환경 그래야죠. 주거가 아니고 상업공업. 5번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지에서 건축물 개량을 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뭡니까? 양호 주거환경. 이것은 주택 재건축.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정비해야죠. 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이니까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건축 개량도 해야 되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니까 기반시설 내비두고 뭐만? 건축물만 개량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재건축입니다. 저 99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100번입니다. 100번 도정법상 정비기본 방침 또 정비기본 계획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도에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에서 10년마다 정비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자, 정비기본 방침은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 건가? 국가에서 방침 잡습니다. 방침. 시도가 국가입니까? 말도 안 되지. 국가는 누굽니까? 주무부처. 어디? 국토부. 그러니까 누구? 국토부 장관이야.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거예요. 1번 X. 2번 기본방침에는 노후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번을 실력으로 풀어야 돼요? 눈치로 풀어야 돼요? 눈치껏 풀어야죠. 기본 방침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면 있으니까 썼지 없으면 왜 쓰겠습니까? 있다라고 미래야 돼요. 3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 10년 된 수립된다. 3번도 기억해야죠. 3번도. 3번 자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이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맞는 말. 4번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계획의 개략적인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가능성에 포함된다. 우리가 지금 도정법에서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기본계획에 맞춰서 뭘 만듭니까? 정비계획 만들죠.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봐봐요. 아까 기본 방침이죠. 다 씁시다.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의 내용. 기본 방침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기본 방침은 누가 만든다? 이것은 국장이 몇 년마다 만들고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 이건데 기본 방침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100%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기본계획은 아까 기본계획은 누가 만든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 다음에 시장이 이것도 몇 년마다 만들고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러면 정비계획은 이것은 기초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드는데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다.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다. 이 지문이 나오면 우리가 실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하게 여기서만큼은 없는 걸 써놓고 물어보니까 다른 데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있다라고 밀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이런 게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거는 빼고 나머지 걸 먼저 풀어. 나머지 거 없는 걸 써놓고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그 함정 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문제 4번에는 기본계획에는 뭐가 있어요? 정비 예정계획이 있고 예정계획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다. 이거는 알아야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계획이 있고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맞는 말이고. 5번 정비계획 수립자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 이거죠. 정비계획 누가? 특자시, 특자도, 시군, 구가 한다. 이건 암기하죠. 이거를 줄여서 도정법은 뭐라 씁니까? 줄여서 도정법은 시장, 군수로 하기로 한다. 그래서 100번 답은 1번입니다. 101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관리처분계획입니다. 1번.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여러분 문제가 옳은 거 그러면 전부 다 함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거는 대충 봐도 답이 나오는데 옳은 거는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그럼 1번은 어디가 함정일까요? 자, 숫자도 맞을 것 같은데 봐봐요. 분양 신청 안 했다. 했다가 처리한다. 관리처분에서 제외됐다. 그 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인데 다음 날이 빠졌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잘 봐야 돼요. 치사하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함정 쓴다는 걸 알고 시험장 가야 돼요. 2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실력으로 풀어요? 눈치로 풀어요? 눈치로. 실력이 아니라 눈치예요. 어떻게 눈치로 풀어요? 자, 관리처분계 만들었습니다. 관리처분계 수립했어요. 수립했으면 어찌하지? 인가받아야지. 인가는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가. 자, 인가받았다. 변경한다.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 새로운 행위 어찌해야 돼요? 다시 변경 인가받아야지.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이게 전제 원칙. 관리처분 만들어서 시장 군수 인가받았다. 인가받은 거 변경을 넣어준다. 변경 새로우니까 다시 변경 인가받는다. 근데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중에서 그냥 변경이 아니고 주저리 줄 써가지고 이거를 제가 수업시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변경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라고 이게 경미하입니까?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미한 변경은 변경 받는 게 아니요. 변경인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신고만 한다고 신고만. 그러면 지금 2번 같은 지문은 눈치껏 풀어내야죠. 인가받은 관리처 변경을 변경한다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 변경한다. 이해입니까? 이해 어쩌고저쩌고 변경. 이거는 경미한 변경 어쩐다? 변경인가 안 받는다. 신고한다. 그러면 O. 변경인가 받는다. 그러면 X. 3번. 관리처 변경은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관한 권리명세 및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웬만하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관리처 변경 내용에 이런 게 있다? 있다. 관리처 변경 내용에 이런 게 없다? 아니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있는 것을 놓고 물어보지. 없는 것을 놓고 안 물어봐요. 눈치로 풀어내야죠. 관리처 변경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있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X예요.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전의 터이 등 가격평가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가압평업자와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가압평업자가 평가한 경우에 산술평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가격 산정은 자 가격 산정할 것 딱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 산정할래요? 종전 토지 건축물. 두 번째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세 번째 세입자의 손실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거야 가압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면 되는데 문제는 가압평업자 선정 계약을 누가 하냐 물어보면 두 팀으로 나뉘자고. 가압평업자 선정 계약을 첫 번째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이 한 팀이고 두 번째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이 한 팀. 재개발 도시환경 누가?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가압평업자 2인 이상.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시장군수 선정 계약한 1인 이상과 조합총회해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이 구분을 좀 올해는 잘 하자고요. 개정이 됐으니까. 근데 4번이 그거 아닙니까? 도시환경은 이래야지. 도시환경은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그래야지. 왜 이쪽이 나오냐 이런 얘기요. 틀렸어요.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를 제외하고 5주택 이하가 아니고 3주택 이하. 그래서 5번도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102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비사업 시행 방법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정도면 줄.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 수, 관, 혼용. 두 번째 재개발은요. 재개발 그러면 관리처분 환지. 세 번째 재건축은 관리처분. 네 번째 도시환경 관리처분 환지.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기.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관리처분. 이 정도는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 이제는. 1번입니다.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계에서 인가받은 관리층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여기. 관리처분 시행할 수 있다. 5입니다. 2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계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도시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 방법. 이거죠. 기반 정비는 시행자고 건축물 소유자가 한다. 5. 3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권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오피, 건설, 공급, 환지 공급 방법. 재개발은 관리, 환지 두 가지 방법이니까 맞고. 4번 재건축, 정비기 아닌 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오피, 공급 방법 의한다. 재건축 관리청에 의한다. 맞고. 5번 가로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가로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 가로주택은 관밖에 없잖아요. 환이 왜 나오냐? 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 틀렸네요. 103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나 틀린 것.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한다. 속으면 안 돼요. 7일은 도시개발구역에서 7인이고 추진위원회 글자 몇 개? 5개. 몇 인 이상? 5인 이상.
답은 1번 틀렸습니다. 2번 추진을 구성한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시장수 승인, 추진위는 시장수 승인 맞아요. 3번 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당연히 있다죠. 4번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그것도 좋아요. 5번 토지등 소유자는 추진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합니다. 1번이 틀렸고요. 104번입니다. 자, 도정법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금이 밀집한 가로구에서 정전 가로를 확장하면서 소규모로 도시화를 개선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전가로 유지.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어쩐다? 도시환경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이지. 그러니까 1번은 틀린 표현이고 2번 위 일에서 말하는 가로격은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노후불량의 전체 건물의 5분의 4 이상이 된다. 완전 엉터리죠.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4m 이하는 있어도 괜찮고 노후불량의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어야지. 엉터리. 3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에 관한 법규정 적용하지 않냐고 조합 설립의 경우에도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다. 3번은 맞는데 3번 좀 더 다시 할게요.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는 가로기 안의 토지 소유자 10분의 8 이상과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을 2종 일반적으로 할 경우 7층 이하의 범위는 시도 조례로 청수 정하는 것이 아니고 15층 이하에서 시도 조례로 청수 제한 산정법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도 틀리고 자 3번이 맞는 말인데 3번이 뭐냐 그러면 3번이 자 여기 봐요 여기. 자 이 내용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면 잘 봐요. 자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이 나오죠. 예정구역에 적합하게 뭘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곧바로 뭐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야죠.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로 이게 뭡니까? 이게 가로구역이에요. 이 가로구역은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있는 가로구역을 대상을 하는 거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안 쓰겠죠. 정비구역 지정 안 하면 정비계획을 안 만들죠. 자, 정비계획을 어디다 만든다? 예정구역에다. 근데 정비계획을 안 만드니까 예정계획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기본계획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하니까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논리가 됐다 이 얘기요. 105번입니다. 대수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기둥을 3개 증설해서 바닥 면적 30m 넓혔다. 증축입니다. 넓혔다, 무조건 증축. 2번 대수는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건축 아닙니까? 대수선은 별개죠, 별개. 2번 5. 3번 기둥과 볼을 각각 3개씩 증설해서 바닥 면적을 넓히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맞죠? 맞죠가 아니고 넓혔네요. 넓혔다 그러면 증축이죠. X. 4번 볼을 증설을 해체할 경우 3개 이상 증설을 해체할 때 대수선, 증설했던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만 하더라도 대수선. 5번 미관직에서 예부 형태 색채 담장을 변경한 대수선이다. 미관직에서 외부 형태 색채 담장을 변경한 건 대수선이다. 와 문제 치사하네. 엄청 치사하네. 외부 형태 색채 담장 색채를 써가지고 틀렸다가 하네. 이거는 여러분 절대 치사가 아니요. 옛날에는 외부 형태 색채 담장 변경이 대수였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뭐가 빠졌다고? 색채가 빠졌다고. 있다가 없어지면 답으로 나온다고. 치사 이러지 말고 있다가 없어지니까 잡으란 얘기요. 색채 변경은 미관직에서 색채 변경은 뭐가 아니라고?
대수선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자, 문제 106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로 모퉁이의 위치에서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 가각 전체 제외입니까? 제외. 자동 제외. 2번. 대지에 도시계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입니다. 3번. 특자시, 특자도, 시군, 구청장에 의해서 소유 넓이 이상 되는 도로에 건축선이 별도 지정된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이거는 제외가 아니지. 소유 넓이 이상 되는 도로가 있죠. 소유 넓이 이상 되는 도로. 도시지에서 4m 후퇴 지정할 수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 그러니까 3번 틀렸어요. 4번. 소유 넓이의 못 미치는 너비 도로에 접하여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면 산정 시 제외. 소유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와 별도 지정된 건축선 사이 부분은 제외. 5번.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최면이 온다. 당연한 얘기고. 답은 3번이네. 107번입니다. 건축 관련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전 결정 신청은 허가 신청하기 전에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맞는 말이죠. 2번.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 아니요.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아니고. 2번 X. 3번. 사전전 신청자는 건축의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영향분석 개선 대책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4번.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계산농하 암기하죠. 계산농하 개발행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받은 걸로 본다. 5번.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되며 그 기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2년 암기해야 돼요. 자, 틀린 것은 2번이 됐고요. 108번. 건축허가 취소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건축인의 심의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인의 심의효력 상실. 맞죠? 2년 기획일에 2년. 2번. 건축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고 1년. 공장은 3년. 다만 농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내 공사 착수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 2 기억해야죠. 허가받고 1년, 공장은 3년, 농지 전용허가 신고했는 공장은 2년. 그 기간 내에 착수해야 돼요. 착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3, 2, 1입니다. 맞는 말이죠. 3번.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고 1년, 공장 3년, 농지 전용허가 신고 의제된 공장이면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 허가를 취소. 끝맺이 뭐예요? 하이한다지. 건축법 취소 하이한다.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취소할 수 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건축법은 끝맺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3번 틀렸고요. 4번.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되는 지역의 건축물의 지하층을 주거용 사용할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돼. 있다. 그거 아닙니까? 위락 숙박의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상습 침수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실로 쓰는 게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5번.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물 건축이나 대수할 경우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권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하면 허가 대상 허가받은 걸 보고 신고 대상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109번입니다.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유하지 않는 경우는 용도 변경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패스. 시간 걸리니까. 다른 문제 얼른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와야 돼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또 써야지.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산 전문 연교 근직 암기하시고 장의사를 동물병원. 장의사 이거죠. 장의사 이종근생. 동물병원 이종근생. 허가 신고 대상 아닙니다. 1번 답입니다. 끝. 이러고만 나오면 얼마 좋습니까? 이러고만 나오면. 내 실제 시험에서 답을 4번이나 5번쯤에 주니까 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답은 1번이고 2번 속박의료. 속박 어디 있습니까? 영업 장사야죠. 의료는 교육버지 여기 있죠. 속박의료 내려갔으니까 신고. 3번 업무가 교육연구. 업무는 주거업무. 교육연구 교육복지아닙니까? 올라갔네. 허가. 4번 문화집회가 공장으로. 문화집회 여기 있네. 공장 여기 있네. 올라갔으니까 허가. 5번 발전인 자동차. 발전 여기 있네. 자동차 여기 있네. 올라갔으니까 허가. 자산 전문 연교 근직에 암기하시고 100번입니다.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경우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원래 도로를 지정하려면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개 있죠. 첫 번째 동의 안 받는 거 첫 번째 허가권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 두 번째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료를 쓰는 사실상 통로. 그때는 동의 없이 건축은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할 수 있어요. 1번은 맞아요. 2번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 동의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3번 건축물에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하는 도로는 제외하고. 4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으면 3. 의무 2m 접해야 될 의무가 없죠. 5번 연면적합계 2천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좀 주의하죠. 연면적 2천 이상 되는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한다? 맞는 말인데 공장은 예외. 공장은 연면적 3천 이상 될 때. 공장은 3천 이상 될 때.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11번 1조등 확보 높이 제한 틀린 거. 1번 자 1조 합본 높이 제한 그러면 머릿속에서 1조 합본 높이 제한 그러면 딱 이렇게 전용주거 일반주거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2층 이하로서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3개 딱 나와야 돼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머릿속에서 딱 뭐라고 첫 번째 정부 끝에 가서 뭐만 나온다. 하의한다. 두 번째 이러한 적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 또 북쪽 대지서 합의했다. 북쪽 방향에 건축 금지대 공제 접한 대지는 정남 방향으로 띄워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하의한다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북쪽으로 얼마 1.5m 이상을 띄우고 높이 9m를 초과하면 건물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띄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두 번째 공동주택 그러면 일단은 뭘 제외하고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은 제외하고 이러면서 첫 번째 채광창 인동거리 이렇게 나가야 돼요. 2층 이하에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야 되는 거고. 자, 그게 틀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1번 전용주거 높이 9m 초과하는 건축물은 정부 인접대 경로에서 건축물 옆에 2분의 1 이상 띄운다. 자, 전용주거 9m 초과했다. 높이에 2분의 1 띄운다. 맞죠? 2번 일반주거 층수에 관계없이 9m 이하의 부분은 정부 인접 경로에서 1점 이상 된다. 일반주거면 층수가 무슨 필요 있나요? 정부 9m 이하면 1점을 띄운다. 맞는 말이지. 3번 일반주거지 간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여기 있네.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죠. 개발이 예정돼요. 도시개발구역이니까.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건축 높이를 정남 나왔네. 정남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정남 방향 인접대 경계선부터 대례 인정한 높이를 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일반 상업지에서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하고 있으면 채광등 확보를 해서 대례 인정 높이야. 중심 상업하고 일반 상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 틀렸죠. 일반 상업에는 그런 거 안 써요. 5번 공동주택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부터
채권을 위한 창문대 있는 벽면, 직각벽, 인접지 경계선 수평 몇 배? 2배. 걸린 상업 준주가 나오면 4배. 답은 4번. 자, 112번 보도록 112번. 자, 주택법령상 도생에 관한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도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도생에 대한 300세대 이상입니까? 아니요. 안 많아요.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된다? 맞네요. 300세대 미만. 2번 도생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일 것이 요구된다. 이거는 맞죠? 도시형 아닙니까?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돼요. 3번 도생 중 원룸의 주택은 전용 면적이 40이면 2경관 하이한다가 아니죠. 30 이상이면 2경관 할 수 있다지. 하이한다가 아니요. 4번 하나의 건물의 원칙 도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할 수 없으나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단지형 연립 그러면 안 되죠. 원룸형하고 그 밖의 주택이지. 원룸형하고 그 밖의 주택. 5번 전용 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는 도생에 해당한다. 조금 안 돼요.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원룸이 돼야 돼요. 원룸의 면적 얼마입니까? 14에서 50이에요. 14에서 50.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50이야. 즉 14에서 50이야. 연립이나 다세대가 도생이 되려면 85 이하. 판단 잘해야 돼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13번 사업주체 틀린 거 1번 주택조합이 구성주택을 건설해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는 뭡니까? 간주한다. 추정이 아니고 본다. 간주한다. 1번 X. 2번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 하이한다죠. 고용자는 필수. 고삐리. 고용자는 필수. 하이한다. 3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 의무가 없다. 보세요. 국가지자체 공사 등록 의무가 없죠. 공익법인도 등록 의무가 없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함께하면 등록 의무가 없고 또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함께하면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거기까지는 처분 전에 즉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그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그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5번 연간 단독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국장이 등록을 해야 하지만 국가, 지자체, 공사 등록 의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요. 114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 1번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주택자를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 설립인가? 우리 주택조합에서 첫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뭡니까? 그러면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절차가 뭐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주택조합에서.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근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 해산 신고, 변경 신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인가 받아라 X죠. 2번 전용면적 85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자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될 수 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만 집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무주택 세대주만 X요. 3번 세대수 증가하지 않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 하이한다. 등록사업자와 공동 하이한다. 그것은 뭐라고? 고삐리라니까 고삐리. 고용자는 필수예요. 필수. 주택조합은 필수가 아니란 얘기요. 공동시행할 수 있다.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 이상 조합을 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다. 오! 맞는 말이고.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 신규 가입할 수 없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거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것은 지역하고 직장이지.
설립 인가받은 지역 직장은 설립 인가받고 교체 신고할 수 없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은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은 4번. 115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 승인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주택건설 사업 대지조정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 이상 사업계 승인 받는다. 암기하죠.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맞네요. 2번 단독주택인 한옥을 건설할 때 50% 이상이면 사업계 승인 신청 맞죠? 원래 단독은 몇 호 이상? 30% 이상. 근데 한옥이면 50% 이상. 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일단은 받았다. 50 이상. 3번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구별 분할할 때는 전체 세대 얼마 이상? 600 이상. 맞아요. 4번 위 3에 따라 주택단지를 수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할 경우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유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한 최초 착공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최초 공구 몇 년? 5년.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5번 위 3에 따라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경우 공구별 최소 건설 공급되는 세대수는 공구별로 하게 되면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공구간은 몇 미터 이상 폭으로 경계 설정? 6m 이상.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죠. 116번입니다. 주택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복리는 신고. 속으면 안 돼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복리는 신고인데 국가지자체 공사 승인 안 받으면 신고 안 함.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를 만든 회사도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합니다. 2번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되는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당연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뭔데요?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3번 분양가 구성 항목 중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 기본적 건축비를 하되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러면 5 그래야죠. 3번 5. 4번 잠깐만요. 2번 설명 잘못됐네요. 자, 2번 다시.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도생이네, 도생. 다시.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문제 좀 대충 읽었어요. 자, 2번은 분양가 상한제 도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X고 3번은 맞는 말이었고 4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시도와 협의가 아니죠.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5번 국장은 분양가 적정성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러면 안 되죠. 분양 승인은 누가 합니까? 시군구. 분양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는 누가 봐야 돼? 시군구가 봐야지.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시군구가 만듭니다. 답 3번 됐고요. 자, 117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전매제한이다. 틀린 거. 1번.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아주 잘 나와요. 맞아요.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지정 해제. 시도는 국장하고 협의하고 지정 해제. 맞아요. 2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 선정된 지위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 정하는 기간 전에 주택, 지위, 전매할 수 없습니다. 맞죠? 10년 범위 내. 3번 이의 경우 매매증여 권리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데 상속은 제외다. 상속은 해도 괜찮다. 4번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 선정된 지위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는 날부터 6개월
그 4번 좀 암기하세요. 작년에 신설도 출제가 안 됐으니까 6개월 전매할 수 없다. 암기하시고. 5번 전매 제한 기간 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경우 토지공사,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에게 주택의 매도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이거 말이 안 되지. 무슨 매도 청구 나옵니까? 전매 제한 기간에 주택을 팔고 싶으면 누구 찾아가서 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가 지방공사 찾아가서 동의받고 전매하라 그랬지. 무슨 사업주체, 무슨 여기 토지공사 가서 네가 내 거 사가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매도 청구가 아니고 동의. 5번이 틀린 편. 118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 틀린 거. 1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토지공사고 등록사업자. 암기해야 돼요. 맞아요. 2번 등록사업자 경우 법인으로 자본금 5억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500세대 이상일 것 등의 일정한 조건. 좀 심하죠? 5억 3년 300세대. 5억 3년 300세대. 5억 5년 500세대가 아니고 5억 3년 300세대. 2번 틀렸어요. 3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고 액면 또는 할인 방법. 좋아요. 4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한 자는 대리인 인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 발행을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받습니다. 국장 승인. 5번 사채권자 명의 변경,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하며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19번 중개업자가 농지거래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했다. 옳은 것은 1번 주거지역 안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역 안의 농지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농지입니다.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는 협의를 완료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안 받습니다. 맞아요. 1번 설명 잘했어요. 2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하고자. 취미영농 주말농장을 갖다 달리 표현하면 취미영농 그래요.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때 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까? 주말농장 취미생활 한다니까 무슨 놈의 경영계획서예요. 경영계획서는 내가 이렇게 농사 짓겠다가 경영계획서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더지개 시설 부지 안에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조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말이 안 되지. 더지개 시설 결정할 때는 농지가 있는데 봐요. 이만큼의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도로 이러고 결정할 때는 결정할 때 협의하잖아요. 협의할 때는 안 내지만 나중에 도로 공사하는 자는 어찌하죠? 내야지. 이것은 안 낸다가 아니고 납부해야 된다. 단지 감면사유죠. 감면사유. 4번 농지주정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증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전용 허가 신고받아 취득한 농지도 농지증은 받아야 돼요. 농지증 받아야 돼요. 5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때 만 이하 면적까지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이면 너무 많잖아요. 무슨 여러분 만이면 3,000평에 3,000평. 주말농장은 300평밖에 안 돼요. 1,000 미만. 만이 아니고 1,000 미만. 답은 1번이었죠. 120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다. 옳은 거. 1번 특별시, 광역시,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원래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인데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광역시 녹지는 포함이 돼야죠. 1번 X. 2번 시도에서는 시도, 농업, 농촌, 식품, 산업, 정책, 심의 거쳐 지정하되 농장과 협의한다. no 그래야지. 시도가 지정한 건 맞아요. 심의 거친 것도 맞아요. 농장에 승인 받아야지. 승인. 협의가 아니고 승인. 3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가 금지. 이러면 안 되죠. 진흥구역은 원칙은 농사하고 직접 관련 행위인데 예외 4개 있다. 4개. 규제가 강한데 할 수 있는 4개. 뭐가 있다고? 만능, 주민생활, 문화재, 지하전. 만능이 뭐라고? 공용, 공공용, 국방군사. 국방군사 할 수 있어요. 4번 보호구역에서는 부지가 2만 미만인 관광농원사업 설치할 수 있다. 얘는 패스. 5번 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5번 다시 읽을게요.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토지주택공사에게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여기에서
지금 농지법인데 토지주택공사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 찾아가야지? 농어촌 공사 찾아가야지.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누구한테? 토지주택공사가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게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틀리고 4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쩔 거예요? 그러면 4번 미리 하지. 보호구에서 관광농원 2만 미만, 주말농원 3천 미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까지 사실 암기하기 힘들어요. 암기하기 힘들어도 1, 2, 3, 5는 알아야 돼요. 그건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이었죠? 다 틀렸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4번 네가 맞다 이렇게 미리 하죠. 이렇게 해서 해설을 모두 끝났는데요. 지금 정도 되면 우리가 9월 말 아닙니까? 9월 말이니까 이 정도 문제 수준이면 몇 점 정도를 맞춰야 그런 대로 좀 우리가 실전 가서 60을 바라볼 수 있냐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70점 정도를 맞춰줘야 실전 가면 여러분이 90이 나와요. 90이 아니고 60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의고사 시험은 여러분이 다 배웠어요. 여러분이 다 배운 내용인데 기억이 가물가물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안 배운 게 10개, 안 배운 게 10개. 안 배운 게 10개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보다는 그래도 실제 시험 점수가 더 하락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점 정도 맞아줬으면 60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70이 안 나오신 분들은 좀 더 분발하시고 아직도 시간 많이 있으니까 70일 넘는 분들은 점수 유지만 잘하면 됩니다. 자, 이번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